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작년에 통풍으로 치료를 받은 숫자가 무려 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도 10배 이상 현저하게 많고 남녀 모두 50대에 가장 많은 환자 수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최근 통풍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통풍은 정말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통풍은 음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음식을 과거에 비해 가지고 잘 먹어서 그런지 통풍이란 병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세계 황제 프랑스 루이 14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독일의 괴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통풍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일명 귀족병이다, 황제병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황제나 귀족같이 고량진미를 즐기는 계층에서 통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식사 습관과 통풍의 발병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식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통풍 환자가 급감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두가 워낙 잘 먹기 때문에 통풍이 황제의 병이 아니라 서민의 병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통풍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통풍을 백호역철풍이라고 했는데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흰 호랑이가 물어뜯는 것과 같이 몹시 아프기 때문에 백호역철풍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통풍의 원인을 풍과 한과 습으로 보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몸이 허약하고 피부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풍, 한, 습의 나쁜 기운이 온 몸에 뼈마디로 돌아다니면서 혈기와 엉겨 싸우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절이 당기듯이 아픈 것은 한사가 많기 때문이고 또 관절이 부어가지고 아픈 것은 습사가 많기 때문이고 관절에서 땀이 나는 것은 풍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이란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봅니까? 통풍은 요산 결정체가 관절 주위에 침착되어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상태인데 정상적인 생리 상태에서는 요산은 혈액 속에서 액체 상태로 녹아 있는데 그 양이 과다 축적되게 되면은 바늘이나 솔잎 모양의 결정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뾰족한 요산 결정이 관절광이라는 관절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면은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벌겋게 붓게 되고 또 요산 결정이 뼈를 콕콕 찔러서 아주 고통스러운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그러면은 이 통풍의 증상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통풍은 보통 한두 개의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증의 정도가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통풍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은 너무나 아파서 밤새 울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아픕니다. 이불이 스쳐도 아파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갑자기 관절이 붓고 벌겋게 되고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통증은 며칠 후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제가 잘 아는 분도 통풍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았는데 재발하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풍은 이처럼 혹독한 눈물의 신고식을 치르고 나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은 잊은 듯이 아무 증상이 없는 것도 이 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기억에서 잊혀져 버릴 때쯤 갑자기 두 번째 발작이 찾아오는데 두 번째 발작이 시작되고 나서는 발작 횟수와 증상은 처음보다도 심하고 결국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목, 무릎 관절, 손가락, 손목 등 여러 관절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통풍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떤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는지요? 통풍이 만성화되면 일단 심장의 합병증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 외에 심장과 뇌혈관 장애 등 생명과 직결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통풍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통풍은 어떤 분들이 잘 걸리는지요? BC 400년 무렵 히포크라테스는 거세한 남성과 생리 중인 여성은 통풍이 걸리지 않고 남성은 사춘기 이후부터 통풍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통풍은 남성에게 많이 발병하는데요. 대개 남녀 비율이 20대 1로 남자에게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30대에서 40대, 50대에 많고 유전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작년에 통풍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약 50만 명 정도였고요. 통풍의 가능성이 있는 고요산 혈증 환자가 300만 명 정도 되니까 잠재된 통풍 환자를 약 300만 명 이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통풍 환자들의 생활요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일단 요산 생성의 주범인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동물의 내장,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간이나 콩팥, 심장, 뇌, 혀, 그리고 육류, 베이컨, 등푸른 생선, 고등어, 멸치, 정어리, 청어, 홍합, 가리비, 참치, 송어 이런 음식들은 절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술은 절대 금해야 되는데 특히 맥주와 와인은 퓨린이 많기 때문에 통증 발작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중에서도 맥주와 와인은 안 드시는 것이 좋겠고 하루에 8잔에서 10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데 이뇨작용에 의해 가지고 요산이 잘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짠 음식도 피해야 됩니다. 나트륨은 수분의 배설을 방해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요산을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요산 생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통풍을 완화시키는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나물이나 김, 다시마, 그다음에 팥, 수수, 쌀, 국수, 밀가루, 옥수수, 감자, 고구마, 토란, 배추, 양배추, 당근, 쑥갓, 토마토, 수박, 순무, 호박 이런 음식들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통풍이 발생이 돼서 통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일단 통풍 발작이 시작이 되면은 일단 안정을 취하고 관절의 휴식을 위해 가지고 통증 부위를 고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를 높이 올리고 냉찜질을 해주면은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죠. 얼음이 관절 부위를 압박하면은 통증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 팩을 구입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둔 뒤에 말랑말랑한 상태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죠. 단 아플 때는 관절을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은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도록 하고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있던 분들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평상시 관절을 꾸준히 움직여주면은 요산 침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우리 몸 안의 노폐물도 잘 배출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도 수영이나 조깅,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을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도나 씨름, 골프와 같이 발가락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 운동은 오히려 통풍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풍 체질인 분들은 이런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통풍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요? 한방에서 통풍 치료는 풍한 습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치료하는데 침구요법과 한약요법을 병행합니다. 침구요법은 통풍이 생긴 관절 주변을 치료하고요. 한약은
통증을 없애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풍활혈탕을 처방을 합니다. 당귀 청궁으로 혈을 보호하고 위령선 백지 강활로 통증을 없애주고 방귀 창출로 나쁜 부기와 습을 빼주고요. 황백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계피 생강으로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홍화로 어혈을 제거하는 의미로 구성된 처방이 바로 소풍활혈탕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풍활혈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황제의 병이라고 불리는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